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C0 아이템, LR0 아이템에 의한 C0 만드는 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플 LR 파싱 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심플 LR 파싱 테이블이에요. 딱 보시면 고투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액션 테이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예전에 예제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투 테이블은 뭐가 있었죠? 우리 넌 터미널들이 여기 있었고, 여긴 터미널들과 스트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아이디들이 있었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심플 LR 파싱 테이블입니다. 여러분 이미 익숙하실 거라고 믿고 보고 있는데, 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심플 LR 파싱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C0 아이템이랑 팔로우가 필요해요. 팔로우는 왜 필요하느냐? 만약에 S라는 게 있고, S라는 심볼에서 만약에 A와 B라는 게 데리베이션이 되고, 이게 오더드 트리입니다. A 다음에 B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B는 만약에 D랑 E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점을 찍으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처리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을 찍으면서 우리가 C까지 다 왔어요. C까지 다 왔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까지 처리해야 되죠? 우리 S에서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끝나서 딱 완벽하게 딱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파싱 테이블에서 중간에서 딱 끝날 수 없죠. 그래서 S라는 스타팅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건, S라는 스타팅 심볼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처리되지 않았으면 S라는 거 앞에 이렇게 점이 딱 찍혔을 거예요. 근데 모든 이렇게 우여곡절 다 끝쳐서 막 중간중간에 막 더 거쳐서 스몰 E까지 해서 다 끝났다. 점이 이제 S 다음에 딱 점이 딱 찍힌 순간 우리는, 우리 주어진 센텐스가 우리가 파싱에 의해서, 이게 정확한 문법에 의해서 우리가 쓰여진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LR 파싱인데, 점이 C 다음에 딱 찍히는 상태란 뭐냐면 A로 시작하는 모든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는 데리베이션은 우리가 딱 처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A 바로 다음에 B를 봐야 되죠. 그러면 B라는 거를 어떻게 알죠? B는 A의 팔로우다. A의 팔로우로 그함으로써 B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스몰 d를 찾아서 이 앞에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플 LR 파싱 탭을 만들기 위해서는 C0랑,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C0랑 팔로우, 이 두 개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예제를 보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이그젬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심플 LR 파싱 탭을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 두 번째는 우리 이전 녹화에서, 강의에서 드린 거랑 거의 똑같아요. 우리 어그멘티드 프로덕션 룰 하나 추가하는 거, 그 다음에 C0랑 고트 그래프를 만드는 거, 여기까지 하는데, 고트 그래프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C제로만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보려고 그냥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로우라는 걸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에 의해서 리듀스 아이템을 통해서 다 리듀스가 됐으면 그 바로 다음은 뭔데, 그 다음 끝까지 구한 다음에 우리가 스타팅에서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갈 때까지 점을 계속 찍어야 되니까 팔로우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파싱 탭을 만드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솔직히 1, 2번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우리 오래전에 이미 했었죠. LL 할 때 이미 다 배웠던 사항이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 포커스는 이 4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룰을 이걸 사용한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우리 첫 번째는 뭐 하죠? 어그멘티드 프로덕션 룰을 추가해야 됩니다. 우리 스타팅이 대문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대문자에 가서 우리의 스타팅이었는데 새로운 스타팅을 만들어 줍니다. S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프로덕션 룰은 대문자 S에서 대문자 E로 간다. 이게 우리 방금 추가한 거가 되겠고, 이 주어진 이 R1, R2, R3를 보면 다 OR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쭉 풀어주면 룰이 1번부터 6번까지 전개가 됩니다. 이게 풀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전에 보면 심플 LR 파싱 탭을 운영할 때 보면 이제 R2다 이렇게 만약에 어떤 파싱 액션 테이블 이런 게 써있다, 이건 뭐냐면 리듀스를 하는데 2번 룰을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렇게 써버리면 R2라는 게 위 왼쪽을 말하는 건지 오른쪽을 말하는지 오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하를 다 이렇게 풀어서 한 줄을 쭉 나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R2 나왔으면 리듀스를 해야 되는구나, 2번째 룰을 사용해서 라고 하면 얘 하나로 특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이렇게 이 리듀스라는 거를 파싱 테이블에서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제 룰을 이렇게 오하로 다 연결하지 않고 이제 한 줄로 쭉 이렇게 나열해서 이제 번호를 이렇게 새로 부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이제 C0를 구해야 돼요. C0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과정은 아니에요. 우리 이미 다 아는 과정이죠. S는 2로 간다. 우리 이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맨 처음 룰이었으니까 여기 앞에 점을 딱 찍으면서 시작합니다. 클로저를 구하기 때문에 그럼 대문자 2로 시작하는 점 다음에 대문자이니까 그래 그럼 대문자 2로 시작하는 이것과 이것에도 대기를 해야 된다 말을 하면서 오른쪽 제일 앞에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그럼 이 두 번째 거 봤더니 대문자 T로 인해서 시작하는 그런 룰도 다 가져야 되죠. 이 두 개. 그래서 대문자 T에서 시작하는 룰도 이렇게 가져오고 오른쪽에 점을 다 찍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대문자 앞에도 대문자 F 앞에 점이 찍혀 있으니까 대문자 F로 인해서 이제 데리베이션이 되는 룰도 이렇게 써주고 오른쪽에 점을 딱딱 찍어줍니다. 점 다음에 터미널이니까 더 이상 전개되지 않고 이거를 iSub0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iSub0를 보시면 점 다음에 뭐가 있는가를 봤더니 대문자 E, 그 다음에 대문자 T, 그 다음에 대문자 F, 그 다음에 여는 괄호, 그 다음에 스몰 x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래서 i0에 대한 고투는 E, T, F, 여는 괄호, X에 대해서 다 해줍니다. E에 대해서 해주면 우리는 뭐랑 뭘 봐야 되죠? 요것과 점 다음에 E가 있는 거 요거 두 개를 봐야 되죠. 두 개를 갖다 놓은 다음에 점을 E 뒤로 넘깁니다. 딱 넘기면 얘는 리듀스 아이템이에요. 더 이상 할 거 없고 얘도 터미널에 나왔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써주고 I1 해주면 되고요. T를 보면 T는 이것과 이거 두 개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두 개 갖다 놓은 다음에 점을 T 뒤로 넘깁니다. 그럼 이것은 리듀스 아이템, 여기는 점 다음에 터미널. 더 이상 해줄 게 없네요. 그래서 그냥 두 개만 써주고 이름을 I2라고 붙입니다. 새로운 거니까. F를 보면 F로 시작하는 요거 하나네요. 그래서 점을 F 뒤로 넘기면 요거 하나. 리듀스 아이템 하나니까 클로즈 해봤자 자기 자신. 그래서 I3라는 이름 붙여주고 여는 괄호 보시면 여는 괄호 뒤로 점을 넘기니까 이제 대문자 2라는 그 넌터미널 앞에 점이 있네요. 그럼 대문자 2로 시작하는 프로덕션 룰 요것과 요걸 가져와서 오른쪽에 점 찍어주고 이걸 봤더니 대문자 T 앞에 점이 찍혔네요. 그럼 대문자 T로 시작하는 거 두 개 가져와서 오른쪽에 점 찍어주고 여길 봤더니 대문자 F가 있네요. 점 다음에 여기도 점 다음에 대문자 T가 있지만 이건 이미 우리가 가져온 거니까 집합 안에서 두 번 더 써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 쓰면 된 거고 자 그럼 대문자 F에서 시작되는 건 이것과 이거 해서 오른쪽에 점 찍어주고 이건 지금 새로운 집합이니까 I4라고 써줍니다. 마지막 X는 지금 이걸 가져야 되죠. I0에서 X는 이걸 가져오면 점을 X 뒤로 옮기니까 F는 X로 간 데서 그 다음에 점이 찍혀요. 그래서 이거 클로즈 해봤자 리듀스 아이템이라서 자기 자신 나오고 I5라고 써줍니다. 자, 그래서 I1부터 I5까지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또 고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전장에서 구한 이제 I1부터 시작해서 I5까지 여기에 대해서 고투를 구해볼게요. I1을 봤더니 이건 리듀스 아이템이 있고 고투할 게 없고 여기는 점 다음에 더하기가 있네요. 그래서 I1은 이제 더하기에 대한 고투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점은 더하기 다음으로 옮겨가니까 일로 오게 될 거고 점 바로 다음에 넌터미널 T가 있네요. 그럼 T에서부터 유도되는 그 프로덕션 룰을 가져와서 T는 이렇게 된다, T는 이렇게 된다. 여기서 오른쪽에 바로 점점 찍으면 되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대문자 F 앞에 또 점이 찍혔네요. 그래서 대문자 F로 시작되는 이런 두 개의 룰을 더 가져온 다음에 오른쪽에 또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룰이니까 I6를 또 새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I2에 대한 고투를 보면 이건 리듀스 아이템이니까 할 필요가 없고 점 다음에 곱하기가 있네요. 그래서 곱하기에 대한 고투를 해주면 이제 이 룰에서 점이 곱하기 뒤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대문자 F로부터 시작하는 룰 두 개를 가져와서 오른쪽에 점을 딱딱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I7이라는 이름을 새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다음 장에는 이제 I3부터 해야 되는데 I3는 보니까 리듀스 아이템 하나죠. 고투할 게 없겠네요. 그럼 I4에 대한 고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I4부터 아까 구한 I7까지 일단 써놓고요. 자, I4에 대한 고투를 구해볼게요. 이건 좀 복잡하죠. 이제 점 다음 대문자 2가 있고, 또 대문자 2, 그래서 2에 대한 고투가 있을 거고, 여긴 T, 이것도 T네요. 그럼 T에 대한 고투가 있을 거고, 여긴 F에 대한 고투가 있을 거고, 이건 여는 괄호에 대한 고투, 이건 X에 대한 고투. 그래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두 개를 가져오면 딱딱 가져오고 점을 대문자 2 다음으로 옮겨줍니다. 그럼 이 경우는 점 다음에 터미널이니까 할 게 없고 이 경우도 점 다음에 터미널이니까 할 게 없네요. 그래서 두 개만 써주고 I8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T는 이 두 개인데 점을 이 뒤로 옮기고 이 뒤로 옮겨보죠. 그래서
이 뒤로 옮기면 이렇게, 이것도 뒤로 옮기면 이렇게인데, 이 경우는 리듀스 아이템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고, 이 경우는 점 다음에 터미널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고, 그래서 이 두 개만 있는 집합이 되고, 이것을 기존의 i2와 동일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f의 경우는 요거 하나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점을 f 다음으로 옮긴 요 리듀스 아이템 하나가 될 것이고, 클로즈 해봤자 그 자기 자신이 나오고, 이건 기존의 i3와 똑같습니다. 자, 여는 괄호의 경우에는 점이 이제 괄호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걸 클로저를 구하면 2에 대해서 시작되는 모든 다른 이제 클로저 아이템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기존에 몇 번 했던 거니까 반복하진 않고 이거를 계산해 줄 수 있다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 이제 이거는 기존 i4와 똑같기 때문에 뭐 i4라고 그냥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x의 경우는 요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인데 점이 x 앞에 있는 점이 x 뒤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리듀스 아이템 하나가 되고, 클로즈 해봤자 그 리듀스 아이템 하나니까 i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i5 여기서 보면 새로 만든 게 이제 i8이 하나 새로 만들어졌네요. 나머지는 i2, i3, i4, i5 같은 기존에 있던 셋들이랑 똑같고요. i8이 새로 만들어졌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i5에 대해서 보시면 i5는 리듀스 아이템이니까 고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i6로 넘어가서 고트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6에 대한 고트, 그 다음 i8까지 만든 거기까지 됐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i6는 점 다음에 t, f, 여는 괄호, x이기 때문에 t, f, 여는 괄호, x에 대한 고트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t의 경우는 요 두 가지가 될 텐데, 점이 t 뒤로 넘어가니까 얘는 리듀스 아이템, 왜냐면 제일 마지막에 점이 찍히게 되니까. 이 두 번째 경우는 t 다음으로 점이 옮겨가면 이렇게 되고, 점 다음에 터미널이니까 더 이상 전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엘러먼트를 가지는 집합을 만들어주고, 이건 새로운 거니까 i9이라는 이름을 새로 붙여주면 되겠고요. f의 경우는 요거 하나인데 이거는 점이 f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리듀스 아이템 하나밖에 없고, 이건 기존 i3와 똑같습니다. i6는 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괄호 안에 점이 하나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대문자 2로 시작되는 모든 룰들 다 가져오는데, 이건 기존의 i4랑 동일합니다. 네. i6는 x 앞에 점이 있던 게 점 뒤로 넘어가죠. 이것도 기존의 i5랑 똑같고요. 이 리듀스 아이템이라서 클로즈 해봤자 자기 자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i6에 대한 고트를 구했고, 여기서 새로 만들어진 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i9이 새로 만들어졌구나, 이거는 기존에 있던 i3, i4, i5랑 똑같구나 해서 이 두 개는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이 세 개는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i9이 추가가 되고 i6까지 계산을 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i7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7의 경우는 고투할 때 f와 여는 괄호와 x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f와 여는 괄호와 x에 대해서 고투를 하면 f의 경우에는 점이 요거 하나죠. 요거 하는데 점이 f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이 제일 뒤에 있는 리듀스 아이템 하나가 되고, 클로즈 해봤자 리듀스 아이템 하나만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 i10 붙여주고 더 이상 뭐 생기는 아이템들은 없습니다. 여는 괄호의 경우는 기존과 똑같아요. 점이 괄호 안으로 들어가니까 요거 하나에서 그럼 이에 대한 룰들이 계속 전개가 될 것이고, 클로즈 아이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집합은 우리가 i4 계산할 때 기존에 했던 거니까 이게 i4가 된다는 건 쉽게 아실 수 있고요. x의 경우도 요거 하나인데 점이 x 뒤로 넘어가는 f는 x 점이다 라는 이런 아이템이 될 것이고, 클로저 구해봤자 리듀스 아이템이라 자기 자신 하나, 기존 i5랑 똑같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우리는 i10이라는 걸 새로 하나 구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i8에 대해서 한번 보죠. i8에 대한 고투를 구해보면 점 다음에 닫는 괄호, 점 다음에 플러스니까 그 두 개에 대한 고투를 수행을 하게 되겠고, 첫 번째 거는 닫는 괄호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거에서 점이 닫는 괄호 뒤로 넘어가는 거니까 리듀스 아이템, 클로즈 해봤자 자기 자신 하나, 그래서 이건 새로운 거 i11이 되겠고, 플러스의 경우에는 점이 플러스 뒤로 넘어가니까 t 앞에 점이 찍히겠죠. 그럼 t로 인해서 우리가 요 부분과 이 두 가지 R2, R3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다 써주게 되고, 그 오른쪽 우변에다 다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존의 i6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그렇죠, i10 만들어졌고요 새로. 그 다음에 i4, i5, i11이 또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i6니까 이건 기존에 이미 한 거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그래서 여기서 i10과 i11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i9을 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i9부터 이제 고투를 계산하는데요. i11까지 아까 구했던 거고. 자, i9을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리듀스 아이템이라서 뭐 고투할 게 없고, 이건 점 다음에 곱하기가 있네요. 그래서 i9 다음에 고투 곱하기를 하면, 점이 곱하기 다음은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 점 다음에 대문자 f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로덕션 룰을 전개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룰들이 들어오게 되겠고, 우변에 다 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기존의 i7과 똑같고요. 자, i10의 경우에는 리듀스 아이템 하나예요. 고투 못하고 i11도 리듀스 아이템 하나입니다. 고투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새로 생성된 새로운 셋은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즈 아이템을 다 구했다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고투 관계를 알았잖아요. i9에서 곱하기 했으면 i7으로 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하니까 다음과 같은 고투 탭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뭐 i9에서 곱하기 했으면 i7으로 가더라.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고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IC0를 구했고 고투 그래프까지 다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를 계산해야 됩니다. 팔로우를 계산하는 건 우리 기존에 했으니까 굳이 다시 리바이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팔로우를 구하는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만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계속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팔로우가 있다라고 하겠고요. 이걸 사용해서 이제 파싱 탭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싱 탭을 구성할게요. 여기가 이제 우리의 오늘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고투 다 구했잖아요. 원래 이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 고투 아까 구할 때 고투 한 다음에 i sub 0가 대문자 1을 만나면 우리는 i sub 1이다 이렇게 계산했던 건데 요 i라는 이 집합의 이름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 0 여기 그냥 1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고투 0일 때 2를 만나면 1로 간다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액션 테이블이 있다 그랬고 고투 테이블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프로덕션 룰에서 대문자 넌터미널들은 뭐였냐면 ETF였고요. 그대로 쓰고 소문자 터미널들은 뭐였냐면 X 더하기 곱하기 여는 괄호 닫는 괄호였어요.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스트링 붙여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고투를 보시면 오른쪽에 요걸 보시면 이게 다 대문자들이에요. 뭐냐면 넌 터미널들만 이제 싹 골랐습니다. 싹 골라서 검은색 굵은 글씨를 만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 0이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이거 테이블 만들 때 0부터 10일까지 쫙 써줘. 이건 뭐냐면 우리 i sub 0, i sub 1, i sub 2, i sub 3 이런 우리 아까 만들었던 셋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i11까지 만들었었죠. 아까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11까지 쭉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 시작을 하는데 자 고투에서 보시면 내가 0일 때 2를 만나면 1로 간답니다. 그래서 0일 때 2를 만나면 1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써주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자 0일 때 t를 만나면 2로 간다. 그래서 0일 때 쭉 가서 t를 만나면 2로 간다.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 0일 때 f를 만나면 3으로 간다. 그래서 0일 때 우리 f를 만나면 3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일 때 2를 만나면 8로 간다. 4일 때 2를 만나면 8로 가고요. t를 만나면 2로 간다. 4일 때 t를 만나면 2로 가고요. 4일 때 f를 만나면 3으로 간다. 4일 때 f를 만나면 3으로 갑니다. 6일 때 t를 만나면 9로 가고요. 6일 때 t를 만나면 9로 가고요. 6일 때 f를 만나면 3으로 가고요. 6일 때 f를 만나면 3으로 가고 그 다음에 7일 때 f를 만나면 10으로 갑니다. 7일 때 f를 만나면 10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넌터미널에 해당하는 것은 다 지워줘요. 이거는 당연한 게 우리 i0 셋에서 고투 2를 하면 점 다음에 2로 있는 애들만 다 골랐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새로 만든 우리가 집합이었어요. 새로 만든 클로저 집합들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2까지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전개될 수 있는 걸 다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까지 처리가 됐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표가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넌터미널 우리 숫자 다음에 고투에서 넌터미널에 나왔던 것들은 이미 다 계산했으니까 이제 다 날려주고 남은 건 이제 터미널들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랑 좀 다르게 요 0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밑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0이 뭐였죠? i sub 0였죠. 그래서 이 0에 대한 집합을 가져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액션 아이템은 우리 점 다음에 넌터미널 나온 건 고트 테이블에서 이미 다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i0에서 점 다음에 넌터미널 나온 거는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무시. 그래서 얘 점 다음에 넌터미널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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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무시 아니고 이건 무시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점 다음에 여는 괄호 나왔대. 점 다음에 여는 괄호. 점 다음에 스몰 x가 나왔대. 점 다음에 스몰 x가 나와서 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점이 제일 앞에 찍혔죠.
우리 리듀스 아이템이 아니잖아요. 이 끝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리듀스를 못해요. 그쵸? 우리 쉬프트 아니면 리듀스를 했었어요. 우리 예제를 생각해 보시면 쉬프트 아니면 리듀스를 하는데 우리 리듀스를 못해요. 그럼 무조건 우리가 쉬프트를 하는 거거든요. 쉬프트를 해서 여는 괄호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쉬프트를 해서 여는 괄호를 받아와라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점 다음에 x니까 쉬프트를 x를 받아와라 이 소리예요. 쉬프트를 x를 받아오라 이 소리예요. 자, 근데 쉬프트 다음에 우리가 옆에 번호를 쓰잖아요. 그 번호는 뭐냐면 이 고투를 가지고 번호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예제를 돌릴 때 우리 reduce 2다 이거라고 썼으면 뭐였냐면 reduce를 하는데 2번 룰을 통해서 쓰세요 였습니다. S3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shift를 해서 그걸 갖다 놓은 다음에 스택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넣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스택에 3이라는 걸 넣어버리면 만약에 뭐 여는 괄호였다. 그럼 여는 괄호 다음에 3이 들어가는 건데 이건 뭐냐면 3이라는 집합이 그 바로 다음에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쵸? 그럼 이게 바로 고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는 괄호 다음에 3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는 괄호 다음에 3이라는 집합에 대해서 내가 연산을 할 거예요. 지금 내가 주어진 집합에서 여는 괄호를 연산을 해서 점이 여는 괄호 앞에 있었다가 뒤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만든 게 우리가 집합 3입니다. I sub 3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I sub 3을 불러줘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투 다음에는 이 집합을 가져다가 그 바로 다음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shift 한 다음에. 그래서 고투를 보니까 내가 0인 상태에서 여는 괄호에 대한 고투를 보니까 4번의 집합을 그 다음에 넣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는 괄호 나오면 4번 고투에 따라서. 근데 고투에 따라서 0일 때 x가 나오면 5번 집합이래요. 그래서 shift 한 다음에 5번 집합을 뒤에 붙여줘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라인에 넘어왔어요. 이제 0이 끝났으니까. 자, 그럼 I sub 1을 봐야 되는데 I sub 1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쵸?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 I0에 보시면 I0라는 게 뭐였어 원래? 우리 처음에 임의로 만든 우리의 이니셜 스테이트, 스타팅 심볼. 이게 우리가 기존의 프로덕션 룰에 있던 스타팅 심볼을 간다. 뭐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E가 원래는 스타팅이었는데 우리가 S라는 걸 새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준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점을 찍고 클로즈를 구해라. 이게 바로 I sub 1이었어요. I sub 0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에선. 근데 I sub 1을 구해라. 이건 뭐냐면 이 점이 하나 뒤로 넘어간 거예요. 고투에 의해서. 그쵸? 그럼 점이 S는 2로 가고 뒤에 점이 찍히는 거. 이게 하나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요거처럼. I1에서는 이런 게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S가 점 2로 간다. 요거 했었어. 이게 맨 처음 시작하는 거였어. 이건 우리가 만든 스타팅이고, 아니, 우리가 만든 어그멘티드 프로덕션이고, 이게 2라는 기존에 있던 스타팅인데, 그 앞에 점을 찍으면서 모든 게 시작이 됐어요. 이게 I0였어. 이거 클로즈를 구한 게. 그러면 I1에서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S가 2가 된 다음에 뒤에 점이 찍힌 게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근데 기존의 프로덕션 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스타팅 심볼에 앞에 점이 있었는데 그게 스타팅 심볼에 의해서 2에 의해서 수많은 게 전개될 수 있는 우리의 스타팅 심볼인데 이 수많은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이 뒤에 점이 딱 찍힌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건 뭐죠? 우리가 스타팅 심볼로부터 만들 수 있는 모든 센텐스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다 비교를 했더니 우리가 점을 계속 진행하면서 제일 끝까지 무사히 맞췄다. 즉 뭐다? 억셉이에요. 그래서 요게 있으면 이거는 리듀스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억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억셉이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억셉은 그냥 까만색으로 칠했으니까 이건 그냥 억셉이라고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건 왜 이게 억셉이냐면 왜 이 부분을 억셉이라고 해주냐면 우리 옛날에 LL 파싱 할 때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스트링 표시는 처음과 시작 끝을 처음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까지 무사히 다 왔다. 인풋 스트링에 제일 붙여놓은 거였으니까 우리 인풋 스트링까지 다 쉬프트 해가지고 스택에 다 놨더니 이걸 리듀스해서 우리가 처음에 기본적으로 제일 스타팅을 생각했던 것까지 갔다라는 거니까 스트링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표시된 데에다가 이렇게 억셉 해가지고 색칠 칠합니다. 무조건 I1에 억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따지다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한 열변 여기서 끝내고 이 다음 걸 보겠습니다. 점 다음에 더하기예요. 넌터미널이니까 우리 관심사죠? 더하기를 찾아요. 그 밑으로 딱 오는 거죠. 근데 점이 제일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더하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더하기를 가져와야 돼. 그래서 더하기를 가져오는 쉬프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은 고투 더하기잖아. 더하기를 처리했으니까. 그래서 I1에서 고투 더하기를 한 게 뭐냐? I1에서 고투 더하기를 한 게 뭐냐? 6이래요. 그래? 그럼 난 다음에 6이란 스테이트를 받아야겠어. 라고 해서 6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2로 넘어가시면 I sub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요걸 봤더니 이거 리듀스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이 리듀스 아이템인데 2에서 그러면 리듀스 아이템인데
지금 스택에 있던 t라는 지금 스택에 이렇게 t가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2로 리듀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리듀스가 된 다음에 뭘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2에서 시작을 했는데 막 이렇게 스타팅 심볼로 시작을 막 했어요. 했는데 2가 t로 된다더라. 이 룰에 의해서 이게 딱 리듀스가 돼버렸어. 그러면 우리 여기 이 하부에서 처리될 수 있는 이 모든 서브 루틴을 다 처리한 다음에 점이 이 뒤로 딱 찍힌 거예요. 그렇잖아. 점이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뭘 봐야 돼? 이 바로 다음 애들을 이제 처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뭘 봐야 된다? 요 앞에 있는 요 2의 점 찍힌 그 다음이니까 2의 팔로우를 봐야 돼요. 2의 팔로우 앞에 점이 찍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가 t로 간다 했으면 요 t를 보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얘 이것의 팔로우를 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2의 팔로우를 보면 연산하면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과 더하기와 닫는 괄호 이 세 개가 이제 리듀스가 돼야 되는데 예, 리듀스가 돼야 된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근데 그럼 2가 t로 간다고 한다면 점이 찍혔으니까 우리 리듀스 할 때 뭐 R3이다. 그럼 이거 무슨 의미였어요? 3의 룰에 의해서 리듀스라는 거니까 2가 t로 간다는 거 리듀스 할 수 있는 건 룰 2였잖아요. 아까 프로덕션 룰에 의해서. 그래서 2번 룰에 의해서 리듀스가 됩니다. 해서 R2라고 다 써주는 거예요. 얘를 보면 얘는 지금 리듀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점이 제일 끝에 있으니까 리듀스가 된 거지. 얘는 점이 중간에 있으니까 쉬프트예요. 쉬프트를 하는데 점 다음에 곱하기가 있죠. 그래서 곱하기에 와서 얘를 보는 거예요. 쉬프트를 하는데 자 봅시다. 내가 2에서 내가 2에 있는데 곱하기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 2에 있을 때 곱하기를 만나면 7로 가래요. 자 그래서 7을 붙여줍니다. 다 처리를 했죠. 죄송합니다. I 서브 3로 왔습니다. 요거 하나를 했는데 t가 f로 간다는 룰이네요. 룰 4래요. 그럼 리듀스 4를 해줘야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거 점이 제일 뒤에 있으니까 리듀스 아이템이죠. 리듀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리듀스를 룰 4에서 해야 된다. 요것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t가 f로 가고 점이 찍혔으니까 t가 f로 가는 거에 의해서 리듀스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럼 어디에다가 R4를 써줘야 되는가 그게 문제가 되는데 요거 리듀스를 할 때에는 t에 의한 모든 서브루틴이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t 다음에 점이 딱 찍힌 거니까 그럼 t의 팔로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에 팔로우를 구한다 해서 t의 팔로우를 구해서 얘 그 다음에 더 곱하기 그 다음 더하기 닫는 거로 해당하는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 이 공간에 아까 구했던 R4를 하나씩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리 I 서브 4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했는데 죄송합니다. 점 다음에 넌터미런 다 무시죠. 무시. 이건 아까 다 한 거야. 고트 탭을 만들 때. 자, 이건 얘도 무시네. 점 다음에 그거니까. 그럼 요 두 개만 남네요. 그쵸? 자, 내가 지금 점 다음에 여는 괄호. 중요한 건 요거. 점 다음에 X. 요 두 개만 보면 돼요. 자, 점이 제일 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리듀스가 아니라 쉬프트예요. 쉬프트를 하기 때문에 쉬프트. 그래서 고투에서 여는 괄호, 고투에서 4, 여는 괄호 하면 어디로 가느냐? 4로 간다. 그래서 쉬프트 4. 여는 괄호. 그다음 고투에서 4에서 x가 나오면 어디로 가느냐? 5로 간다. shift 5. 그래서 여기서 x가 나오면 shift 5를 쓰면 됩니다. 자, 이제 i5를 보겠습니다. i5를 봤더니 요거 하나네. 리듀스 아이템. f가 스몰 x로 간다는 건 룰 6예요. 이 룰 6에 의해서 리듀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R6를 써야 되는데 어디다 쓰느냐? 요 앞에 있는 거에 팔로우라 그랬죠? f의 팔로우로 가면 요놈, 얘 x 곱하기 더하기 닫는 괄호에 해당하는 뭐 이게 x분 죄송합니다. 스트링 곱하기 더하기 닫는 거에 해당하는 여기 이 네 군데에 우리가 리듀스 6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6예요. 점 다음에 대문자네요. 무시. 점 다음에 대문자 무시. 점 다음에 대문자 무시. 점 다음에 여는 괄호. 얘는 쉬프트네. 그쵸? 리듀스 아이템이 아니니까 리듀스 할 수가 없어. 쉬프트. 얘도 점 다음에 x에 해당한 거에 쉬프트. 여기까지는 알겠고 어디로 쉬프트 하느냐? 고투 6에서 여는 괄호를 만날 때 4로 가라. 그래서 4. 고투 6에서 x를 만날 때 5로 가라. 그래서 x를 만나면 5 이렇게 되겠습니다. i7의 경우에는 점 다음에 f 무시, 점 다음에 여는 괄호 오케이, 여는 괄호 쉬프트, 점 다음에 x, 그렇죠, x, 그래서 쉬프트 나옵니다. 그래서 7에 있을 때 여는 괄호가 나오면 고투 4, 그래서 4 써주고 7 나왔을 때 x가 나오면 고투 5, x가 나오면 고투 5 써줍니다. 이제 i8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점 다음에 닫는 괄호, 닫는 괄호에 해당하는 여기에 쉬프트, 점 다음에 더하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쉬프트인데 각각은 8에서 닫는 괄호가 나오면 11, 8에서 닫는 괄호가 나오면 11, 8에서 더하기가 나오면 6, 더하기가 나오면 6 이렇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9일 경우에는 리듀스 아이템이네요. 근데 리듀스라는데 2 더하기 t라는 걸 리듀스 해야 돼요. 그럼 2 더하기 t가 2가 2 더하기 t가 된다. 요거죠. 요거에서 리듀스가 될 수 있겠죠. 자, 리듀스 1이라는 거가 있고 점 다음에 곱하기가 있네. 그래서 곱하기 I 서브 9이니까 9번 공간에 가면 이거는 쉬프트 하나인데 고투 9에서 곱하기 했으면 7로 가라니까 이건 쉬프트 7일 거예요. 요거는 오케이. 자, 그럼 리듀스 1은 어디다 써주냐? 요것만 풀면 되는데 이거는 요 앞에 있는 거에 팔로우라 그랬죠. 그래서 f의 팔로우를 했더니 f의 팔로우를 구하라 했더니 스트링 더하기 받는 거로 여기 해당한 거에 리듀스 1 여기 해당한 거에 리듀스 1 여기 해당한 거에 리듀스 1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10을 봤던 요거 하나예요. 리듀스 아이템 요거 하나 t가 t 곱하기 f로 간다. 요거에 의해서 리듀스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리듀스 3이라는 걸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넣어주느냐 요 앞에 있는 거에 팔로우 그래서 t의 팔로우로 구하면 스트링 곱하기 더하기 받는 거로래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 R3, 리듀스 3, 리듀스 3, 리듀스 3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11 제일 마지막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듀스 아이템이네요. 그래서 닫는 괄호, 그래서 F가 괄호로 2가 있는 거니까 이게 룰 5죠. 룰 5에 의해서 리듀스가 되니까 R5라는 걸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넣어주느냐 이 대문자 F에 팔로우에 넣어준다. 그래서 스트링 곱하기 더하기 닫는 괄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R5를 하나하나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왔으니까 이제 우리의 파싱 테이블 완성이 됐어요. 자, 우리의 파싱 테이블이 완성이 돼서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이걸 할 줄 알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하느냐 예제를 한번 돌려볼 거예요. 그래서 예제 우리 지난번 했던 건데 파싱 테이블 새로 만들었고 이제 옛날 했던 기억을 이제 리마인드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간단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컨피규레이션을 불렀죠? 이거는 뭐냐면 스택이에요. 스택. 이건 뭐죠? 지금 인풋 버퍼입니다. 그래서 x 곱하기 x 더하기 x를 처리하고 싶고 제일 뒤에 스트링을 붙여줍니다. 스택의 기본으로 0을 넣어준다 그랬어요. 이러고 시작을 하는데 스택은 뭐만 본다? 탑만 본다. 인풋 버퍼는 뭐만 본다? 헤드만 본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0과 x를 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0과 x에 해당하는 S5가 나왔어요. S5는 뭐죠? Shift 한 다음에 5라는 숫자를 넣어줘라 합니다. 그래서 X 제일 앞에 붙어있는 헤드에 있는 거 Shift해서 넣어주고 그래서 X가 생기고 그 뒤에 바로 5를 넣어줬어요. 그럼 보시면 이제 5와 이제 스택의 탑과 인풋 버퍼 헤드를 보니까 5와 곱하기를 보내요. 그래서 5와 곱하기를 봤더니 reduce 6래요. 자, reduce 6다. 그러면 reduce 6는 요 룰이잖아요. 그러면 야 여기 스택에 스몰 x가 있으면 대문자 f로 치환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 스몰 x를 대문자 f로 치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 f와 그 바로 앞에 있는 것들과 관계를 봐요. 그래서 0 대문자 f가 됐죠. 그래서 0과 대문자 f에 해당하는 여기를 보고 3이구나. 그래서 이 뒤에 숫자는 3을 써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택의 탑과 인풋 버퍼 헤드에 해당하는 3과 곱하기를 봅니다. 3과 곱하기를 보면 리듀스 4. 자, 뭐죠? 스택에 있는 대문자 F를 대문자 T로 바꿔라. 그래서 대문자 F를 대문자 T로 바꿉니다. 그럼 이제 그 T와 그 앞에 있는 숫자와의 관계를 보면 0과 T죠. 0과 T를 봤더니 2구나. 그래서 그 다음 숫자를 2를 써줍니다. 자, 다음으로 스택의 탑과 인풋 버퍼 헤드를 보니까 2와 곱하기네요. 2와 곱하기를 봤더니 Shift 7이래요. 즉 여기 있는 거 Shift 하나에서 스택에 넣어주고 인풋 버퍼에서 하나 스택을 넘긴 다음에 숫자 7을 써줘라 라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7과 스택의 인풋 버퍼 헤드에 있는 X를 봅니다. 7과 X를 보면 Shift 5 또 Shift를 해주라네요. 그래서 X Shift해서 넣어주고 5를 써줍니다. 그 다음 뭐죠? 5와 더하기를 봅니다. 그래서 5와 더하기를 봤더니 reduce 6래요. reduce 6를 봤더니 small x를 대문자 f로 바꿔줘라. small x를 대문자 f로 바꿔주고 그 앞에 있는 숫자와 f와의 관계를 보니까 7과 f를 보니 10이래요. 그럼 다음 숫자로 10을 써줍니다. 스택의 탑에 있는 10과 인풋 버퍼 헤드에 있는 더하기를 보니까 10과 더하기를 보면 우리는 reduce 3을 봅니다. reduce 3은 뭐냐면 여기 있는 t 곱하기 f라는 요거를 t로 치환해줘라 하니까 이거 다 날리고 t 하나만 딱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0과 t와의 관계를 봤더니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2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택의 탑에 있는 2와 버퍼의 헤드에 있는 더하기를 보면 reduce 2를 해주래요. reduce 2는 대문자 t를 대문자 2로 reduce 해줘라. 그래서 이 t를 대문자 2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0과 2의 관계를 보니 우리는 1이 되니까 스택에 1을 쌓아줍니다.
그 다음으로 1과 더하기의 관계를 보면 1과 더하기 Shift 6입니다. 즉 더하기를 옮겨서 Shift 해주고 그 다음 6를 뒤에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스택의 탑에 있는 6와 버퍼의 헤드에 있는 x와의 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6과 x를 봤더니 이거는 Shift 5가 되겠고 x가 Shift 되고 뒤에 5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스택의 탑에 있는 5와 인풋 버퍼의 헤드에 있는 우리 스트링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5와 스트링을 봤더니 reduce 6래요. 즉 뭐냐? 스몰 x를 대문자 f로 리듀스 해줘라. 그래서 요거를 대문자 f로 리듀스를 하고 6과 그 앞에 있는 숫자인 6과 f와의 관계를 보니까 3이래요. 그래서 그 뒤에 3을 써줍니다. 그러면 3과 스트링과의 관계를 보니까 3과 스트링의 관계를 보니까 리듀스 4래요. 그럼 대문자 f를 대문자 t로 리듀스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대문자 f를 대문자 t로 리듀스를 하면 이제 6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6과 그 앞에 있는 숫자인 6과 t와의 관계를 보면 이제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를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스택의 탑에 있는 9와 스트링과의 관계를 보면 리듀스 1이래요. 1을 통해서 리듀스 해라서 여기서 보시면 2 더하기 t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 더하기 t 있죠. 그래서 이걸 싹 다 날린 다음에 뭘로 리듀스 해라? 대문자 2를 써줘라. 대문자 2 써줍니다. 대문자 2 앞에 있는 0과 대문자 2와의 관계를 보면 1이 나오죠. 숫자 1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스트링을 보면 우리는 억셉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example을 이제 억셉할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이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파싱 테이블이 정확하다라는 것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